예, 오늘 이렇게 우리 경선에 이제 서막을 알리는 공정선거를 서약하는 자리에 빠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 경선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 속에는 분명히 당내에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약간의 다름보다는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나가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당의 선거 관리에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말하지만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셨던 공천관리위원장이셨던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존경받는 총리를 역임하신 우리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지도부의 무한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자들 같은 경우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공정선거 서약식에 모든 후보가 오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가 또 당대표로서 이런 최근의 당내 혼란에 우리 존경하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성원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무엇보다도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공정 경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우리 당에 어렵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홍원 총리님께 정말 당 대표로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런 어려운 과제를 부탁드려서 정말 고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도부에서 지원하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기표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성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됩니까? 괜찮아요. 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홍원입니다. 여러 후보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차 서류 심사에 의한 컷오프를 거친 12분의 우리 후보님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보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도 접촉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아울러 또 우리 후보님들 간에도 서로 인사하는 기회를 갖고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후보님들 좀 말씀도 제가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울러서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결의를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치가 사라졌고 순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없는 그런 비정상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겠지만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함성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나라를 살려내라는 그런 소리까지 저한테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자세로 이 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제게 들려오는 함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그 함성을 담아내야 하고, 담아내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을 맡고 위원회를 처음 열 때 첫 일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이요, 나중도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사심없이 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 모두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만의 힘으로 절대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후보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후보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마주치는 손바닥처럼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있는 듯 하면 없고 없는 듯 하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은 후보님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수가 있고, 만약 후보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자꾸 이 선관위가 수면 위에 떠올라서 국민들에게 얼굴을 비추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후보님들 많은 협조와 이해, 그리고 같이 우리와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몇 분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우리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그거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다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역선택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꼭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의 찬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전문가 찬성 둘, 반대 둘, 중립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핵심 요지가 역선택의 우려는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우려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면 이 여론조사하는 한쪽에서는 역선택 조항이 없이 하고 한쪽에서는 있게 하고 그 두 개를 조사를 해서 합산을 한다면 가장 그걸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청취 결과를 놓고 저희 위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역선택 방지를 두지 않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이 제안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한 두 개를 합산하는 방안, 이 두 개의 안으로 압축이 되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반반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반반이 양 안에 찬성을 보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주말에 또 우리 시간을 갖고 그 결론을 내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디에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민주적으로 그 각자 의사를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뭐 누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는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건 전혀 갖지 마시고 저희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모두 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 앞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실 후보자님 계신가요? 네, 황교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 황교안 후보님의 말씀 순서 있겠습니다. 예, 황교안입니다. 최근 우리 당과 후보들이 보인 모습은 국민들의 절박한 기대와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또 어떤 오해가 있든 우리 후보들은 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지난 4.7 재보선과 또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민심은 바로 뭐냐? 힘을 합해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드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선수가 심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일반적 원칙 외에도 뭐 이런 논란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정말 엄중한 문제의식을 갉아먹는다는 그런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우리는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통합과 화합 속에서 힘을 모으더라도 정권 교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부정선거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 간첩단의 지령문에서 드러난 그런 보수 죽이기 또 특정인 죽이기 이런 시도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저들이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본격 대선 활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도 넘은 흑색 선전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제2, 제3의 김대엽이라도 등장시킬 그런 조짐입니다.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집권 세력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그런 대처 방안,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저희 후보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후보님들과 함께 정권 교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니죠. 저는 이 경선 버스가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동을 제대로 걸기도 전에 파열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후보가 5명이 나왔든 10명이 나왔든 우리가 한 배에 타서 정권 교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게 가장 큰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선의 룰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실 일입니다. 저희들 후보들은 그 선관위의 결정 룰에 결국은 따르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또 오늘같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역선택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선거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선택에 대한 우려는 이론상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선택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그 역선택에 대한 우려보다는 100%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 그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차 컷오프에서 100% 경선, 국민 경선을 정한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내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선거를 보이콧하겠다? 저는 이건 비민주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총질하지 않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무슨 인신 비방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국민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수권 능력 가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채로운 드림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경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에서 이 경선 룰의 문제는 빨리 종결을 지어주시고 후보들 모두 같이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경선 룰에 관해서는 별도로 비공개 어떤 토론의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요거 이어서 하는 게 있다고? 비공개로. 네네.
저는 먼저 힘든 그 여정을 걷고 계신 우리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선거관리위원님들이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경선 과정을 정말 그 따뜻하게 또 성의 있게 또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기획조정국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최종 후보가 한 명 결정이 되면 여기 계신 12분 모두가 다 이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 관리라든지 선거 관리에 있어서도 하여튼 후유증이 남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단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선 흥행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요, 12분 가운데 오늘 4분이 여기 안 오셨는데, 이건 정말 잘못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권교체를 정말 어쩌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간절히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유여하간에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 이 지도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선관위에도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요, 뭐 전문가 다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딱 모여서요,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저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결론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바라고, 이해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설사 잘못된 결정도 결정을 늦추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저는 이 말이 꼭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당 후보들 간의 또 당 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때 제가 정말 말을 하고 싶어도 그 공개 회의에서 제가 참았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었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기자들도 앞에 다 와 있지만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설에 이렇게 말해가 될 일이 아니고, 말하면 국민 여론을 통한 압력이, 즉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압력을 통한 많이 해결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거 뭐 좋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최근에요, 하여튼 이 여당 쪽인지 어딘지 아마 여당에서 하도 날뛰는 걸 보면 여당 발이겠죠.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라나요? 그런 건이 있는데,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저 딴에는 면밀하게 그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무근입니다. 뭐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없어요. 문건.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는데, 전혀 그거는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추측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 때인지 언제인지 제2의 김대엽 사건도 겪은 이 당에서 김대엽 사건이라고,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걸 두고 이 당내 후보 간에서요, 후보들이 정말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너무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도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근거가.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아름다운 갱신, 완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나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 정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후보들 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엄격한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서 저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우리 정호원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님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잘 끌고 가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앞으로 더 잘 역할해 주십사는 부탁 아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4.7 보궐선거의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준석 당대표로 인해서 형성됐던 우리 야당 변화의 바람, 이런 것들이 정권교체에 아주 높은 기대와 그 열기로 모아졌었는데, 어쩌면 이 민심이 반문재인 정권으로 많이 돌아서 있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야권의 후보가 되기만 하면 정권교체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들을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동감합니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는 우리 구도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보다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구도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변화의 바람으로 다가오겠는가에 대한 아주 쉽지 않은 앞으로의 고비들을 우리가 맞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충정과 그 판단의 어떤 날카로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관위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후보들끼리는 자신의 강점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경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이고,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원팀의 화합 정신을,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 같은 당내에서의 경선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후보와 관련돼서 앞으로 벌어져야 될 검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전의 원팀으로서의 화합정신,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정홍원 선관위원장님과 우리 이준석 당대표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활발한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큰 나무에서 늘 바람잘날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안아주시고, 또 그리고 선을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권교체를 위한 그 뜨거운 열망과 우리 당원들의 충정을 가지고 선을 그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나름대로 선관위에서 경선 일정이라든가 방식들을 결정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토론이 너무 뒤로 가 있습니다.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우리 당 안으로 가져오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우리 경선의 장 외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자의 플레이가, 각자의 움직임이 이 국민들의 어떤 주목을 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점점 더 선관위가 뜻하지 않은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토론을 앞당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그게 서로 간의 검증과 토론의 장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야권에서 얼마만큼 문재인 정부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비전과 국가를 위한 이 인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모적이고 자칫 화합과 분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빨리 그 내용 속으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있어주시는 우리 정홍원 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입당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경선에 관한 룰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번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역선택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역선택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대전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룰의 어떠함보다는 우리 전체 경선 후보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같은 고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장기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정말 단결된 모습, 그리고 품격 있는 경선 과정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의 여망에 우리가 정말 부응하는 그런 정말 축제와 같은,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믿음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러한 정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경선 과정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경선 후에는 선출된 그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같은 골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선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라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불철주야 우리 당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또 맡아주신 우리 정홍원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정말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정권을 교체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신을 우리 다 같이 살려서 끝까지 아름다운 경선, 유쾌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더 이상 많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 각 후보님들께서 원하시는 무슨 제안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거든 문서로 보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뜻을 모으는 행사를 하고 끝내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분들은 무대에 준비되어 있는 공정경선 서약서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후보자 모든 분들은 서약서에 준비된 펜으로 다 같이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분들께서 서약하시는 서약서에는 공정경선을 통해 후보자 모두의 힘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후보님들의 서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위한 포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후보자분들께서는 앞에 놓인 서약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약서를 내려주시면 네, 조금만 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완료되셨나요? 네, 서약서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대표님과 선관위원장님께서 잠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포토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공정경선을 외치면 이제 당대표님 그리고 선관위원장님, 후보자님들 전부 화이팅을 외쳐주시면서 오른팔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정경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정경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